예, 시장은 이제 뭐 새로운 방향성을 좀 설정해야 될 그런 단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소강 상태고요. 코스닥은 밀리는데요.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오셨습니다. 박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일단 기업 밸류업은 대책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료 소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다가 반도체 마이크론이 이제 GBM 본격 생산한다 이 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좀 흔들리는데요. 함께 좀 묶어서 그 영향과 함께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봐야 되는가 이 시황 부분 좀 함께 묶어가겠습니다. 네, 뭐 밸류 프로그램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다소 좀 아쉽다라는 반응들이 대지배적이죠. 그러게요. 예. 체제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요. 인센티브 내용도 뭐 근간 발표가 나오겠지만 어제는 좀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으로 가면 또 상을 받을 수 있다, 포상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ROE를 개선하고 이익 개선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좀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쉽게 이제 구조적으로 짜졌다. 그리고 약간의 강제성 부여라는 부분에서 이제 어제 표현 방식으로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장 기업들이 좀 현상적으로 어려울 때는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굳이 꼭 말을 했어야 되나 싶습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 방향이 어떤 뭐 선도 업체가 끌고 나가면 그 방향으로 정부가 좀 밀어붙이는 쪽에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는 바랬던 부분인데 표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뭐 일부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다 보면 이게 총선용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 그렇게만 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제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례를 보면 이게 한 달, 두 달 갑자기 뭐 정책이 나와서 주가들이 신고가를 가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1, 2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후속책이 나오면서 계속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도 작년부터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을 올린 거기 때문에 아마 5, 6월 정도의 후속 2차 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좀 구체안이 나온다면 아마 4월 이후에 5, 6월 정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야기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2014년부터 17년까지 우리나라도 세제에 관련된 안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가치주 전성시대가 한번 이끌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벤치마킹 한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들이 그때 있었는지를 보면 아마 굉장히 좀 세제 안에 관련된 인센티브 안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마 추후에 아마 좀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강제적인 조항들이 들어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가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다음 우리가 또 준비를 해서 발표하겠다 이게 5월, 6월이면 사실 좀 인터벌이 길거든요. 그죠? 이게 기대감이잖아요, 시장은. 그죠? 지금은 일단 이런 기준을 발표하지만 조만간 뭐 한두 달에 또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어쨌든 그 부분들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반도체 뭐 그동안 이제 보면 PBR주가 많이 올랐고 반도체도 AI,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오른 거 보면 조금 조정을 받을 자리이긴 한데 경쟁 상대 마이크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 이제 오늘 보면은 마이크론이 이제 HBM3E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물건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이닉스의 독주가 조금 경계를 받는다 생각이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약 2% 정도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또 300원 정도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한다는 것은 스케줄상으로 본다면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뭐 발열 문제라든지 약간의 이제 제품적인 어떤 그런 부분, 퀄리티 문제 때문에, 품질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엔비디아 쪽으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3E라든지 4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삼성전자가 지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다 보면 뭐 하이닉스가 독주를 하겠지만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마이크론이 조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NCF 관련된 그 필름 방식으로 이제 HBM을 만드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UF 방식으로 이제 약간 액체 방식으로 들어가는 좀 더 진보한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수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수율이 좀 어렵긴 하지만 마이크론보다는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선 방식으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거 보이면 마이크론이 하는데 삼성전자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완전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조만간 마이크론 뒤로 후속으로 아마 스케줄상으로는 조만간 이제 발표가 나올 걸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삼성전자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굳이 뭐 하이닉스가 빠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론의 뭐 효율이라든지 수율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하이닉스는 오히려 주가 빠지게 된다면 마이크론 이슈로 빠지게 된다면 예. 오히려 좀 더 사야 되는 또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 중심에 아마 주도력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 쪽인데 결국은 이제 최근에 TSMC가 코오스라는 어떤 캐파를 2배 늘린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패키징을 하는 쪽인데 웨이퍼를 가져와서 엔비디아 쪽에 웨이퍼를 갖고 와서 패키징을 하는 건데 코오스가 워낙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TSMC가 독점을 했지만 지금 코오스 캐파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지금 코오스 캐파를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TSMC에 계속적으로 집중되던 코오스 캐파가 이제는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TSMC의 캐파로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하반기 삼성전자 쪽으로 기회가 온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서 예. 지금의 어떤 PER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키 맞추기가 하반기 쪽에는 조금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뭘 하려고 결정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반대하길래 이건 꼭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반도체 AI도 사실 이렇게 경쟁자가 아무도 없어. 그럼 사실 시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누구나 여기저기서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고 겪어야 될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하루 일이 일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얘기, 시장 얘기했고요. 박 부장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핫 섹터는 어딘가요? 핫 테마는요? 네, 역시 저도 뭐 반도체나 AI 쪽이 역시나 올해도 뭐 핫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뭐 섹터들이 있고 오늘도 보면 그래도 한미 반도체는 안 빠지잖아요. 뭐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 지난주에도 하기도 했고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계속 사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서 이게 어쩌면 지금 한미 반도체가 또 삼성전자 쪽으로도 지금 TC 본딩 그 장비가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의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소설처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하이닉스 쪽으로 캐파가 들어가면서 전자도 어쨌든 MUF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한미 반도체에 또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느냐는 어떤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굉장히 수급적으로 그렇게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AI 관련된 쪽은 역시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제 전력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쪽에 전력 얘기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를 본다면 에너지 관련 쪽의 지표들은 빠지고 있는데 전기료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지표 가운데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된 쪽이 아직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업황과 주가들이 좋은데 그 이면에 뭐가 전기료를 끌어올릴까 생각해 보면 이게 데이터 센터 AI 쪽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폭발하면서 이쪽에 전기료를 끌어올리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 관련된 오픈 AI CEO도 이 AI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개최했던 다보스 포럼에서도 획기적인 에너지 관련된 돌파구 없이는 AI 산업의 발전을 이룰 방법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2022년 대비 26년 전력 수요가 80%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서 AI가 3.1%로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력 시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2030년도에는 역시 3.1에서 8%대로 AI 시장의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뛰어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데이터 센터의 워크로드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인터넷 검색 한 번에 소모되는 전력량이 구글이 0.3W 정도인데요. 챗GPT가 쓰는 한 번 검색에 쓰는 전력 소모량은 2.9W로서 거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력 소모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려서는 뭐 전력 소비량이 많은 건 좋겠다. 근데 그러면 뭐가 수혜가 될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에너지 전력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냉각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냉각 기술. 그래서 이제 냉각 솔루션 관련된 쪽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와 관해서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액침 냉각 기술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서버 등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침전시켜서 열을 식히는 기술인데 이 버티프라는 어떤 해외 쪽에
관련된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이 엄청나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열을 흡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누전이나 또 기계 고장의 우려도 없는 방식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이 서버와 냉각 솔루션에 각각 40% 소요가 되고요. 빅테크들은 지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버와 냉각 솔루션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관련 수혜는 서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당연히 최대 수혜지만 냉각 솔루션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쪽의 버티프라는 회사가 최근에 2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AR 가동하기 위한 고성능 GPU 수요가 증가하면서 렉당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자재, PDU라든지 네트워크 케이블 고도화되고 있고 냉각 방식도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서 액침 냉각 솔루션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30년까지 빅테크들이 계속적으로 자체 에너지 솔루션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태양광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체 전력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양광까지 되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수소 이쪽으로도 발전원별 각각의 지금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전력과 관련된 소비 관련해서 워낙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냉각 관련해서 이렇게 좀 열을 식혀주는 이 기술이 상당히 좀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점쳐질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는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 말씀하시는 회사가 쭉 한 20달러에서 지금은 66달러까지 꾸준히 올라왔네요. 그러면 국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력, 냉각 솔루션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 좀 스터디 해볼 기업은 어디가 있어요? 네, 완전히 지금 이 기술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돈을 엄청 벌고 있다. 이건 아닐 수가 있긴 합니다만 네. 관련 자체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 관련 회사가 GST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기 E3 웨이브라는 제품을 이미 출하를 한 상태이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다른 기술을 갖고 와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액침 냉각기를 이미 이제 만들어서 제품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회사는 뭘 하고 있냐면은 스크러버, 반도체 스크러버라든지 칠러 장비 제조업체인데 칠러도 역시 이제 냉각을 해주는 그런 기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정화하는 장비이고요. 그 다음에 GST 같은 경우는 스크러버 중에 번웨트 방식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칠러 같은 경우는 공정의 챔버 온도 유지 장치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도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칠러 중에 전기식 칠러의 매출 비중이 좀 더 크고요. 최근에 국내 경쟁사를 보면 유니셈이라든지 그 다음에 CSK라든지 FST, 그 다음에 에드워즈, 그 다음에 다스, 그 다음에 ATS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로는 GST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그 다음에 CXMT라든지 YMTC 등의 중국 업체까지도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칠러의 해외 고객사 매출도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냉동기식 칠러에 사용되는 쿨런트 최대 생산자인 3M이 2025년 말까지 생산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칠러를 모두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수요 증가 요인으로 충분히 GST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고객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신규 사이트 진입으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 중국과 유럽 반도체 업체 중심으로도 아마 스크러버 수요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반도체 캐펙스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성장성 관련된 부분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칠러뿐만 아니라 스크러버 같은 경우도 국내에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데 아마 스크러버 예상 매출액도 24년, 25년 각각 2,521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2,950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 주력 고객사 내 동사 점유율이 10% 초중반인데 아마 2023년 지나면서 입지가 강화되면서 아마 마켓 쉐어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25년 말 기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팹 내 점유율은 아마 40%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GST의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 영업이익이 아마 한 470억 원, 그리고 내년에 연간 영업이익은 동사가 성장하면서 710억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을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기존 해외 고객사 외에도 2개 정도의 신규 거래선 다변화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다는 점에서 칠러와 스크러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액침 냉각기 관련된 시장도 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 EPS 기준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24년, 25년의 성장성을 보고 이 냉각 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온도 유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본다면은 GS를 좀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AI에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그 인프라도 뭐 일단적으로 1차적으로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열을 식혀주는 장비, 그게 이제 GSD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름이 잘 기억이 매칭이 안 돼서.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죠. 그죠? 무슨 반도체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될 텐데 결국 뭐 공부하면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시황 분석 또 종목 탐색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